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으로 꼽혀왔던 원희룡 도지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도지사 선거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구도도 차츰 윤곽이 잡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원희룡 지사가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중에 있는 도지사로서 도정의 현안 업무와 대선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불출마의 배경입니다. 전환기 도지사로서의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현안 업무 추진에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예측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과연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도민들의 평가 이것을 놓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설 연휴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원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인한 준비 기간 부족과 지지 기반이 미흡하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원희룡 마케팅을 내세운 후보들이 참패한 데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제2공항과 대중교통, 주택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안 해결로 성과를 보여준 뒤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도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지방선거 구도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으로 요구할 정책 과제 45개를 발굴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는 제2공항 건설과 주변 지역 발전 지원, 신항만 조기 건설, 광역 상수도 4단계 건설과 평화 대공원 조성, 구국도의 일반 국도 환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번 달에 15개 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에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서술이 일부 보완됐습니다. 하지만 4.3 유족들은 교과서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며 반발했고 제주도 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는 주석란에 오류가 있었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명칭이 수정됐습니다. 또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그리고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4.3 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위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본문 외 주석에 고등학교 교과서와 비슷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검정교과서 지필 기준에도 4.3 진상규명 노력이 포함됐고 탐라국을 일본과 같은 색깔로 표시했던 고려시대 지도는 수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역사교과서 지필 기준을 통해 역사교육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4.3 유족회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실망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4.3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는 데다 공산 세력의 무장 폭동이라는 시각이 여전하고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는 희생자도 14,000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냐 이게. 4.3의 절대적 책임자인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여기 넣을 이유가 뭐냐. 잘못됐지 않았냐 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한 바가 있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청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에는 해외여행을 나서는 중국인들이 많아 제주 지역 관광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때문인지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관련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용두암. 그런데 전세버스로 가득했던 주차장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자리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6허들이 줄다 보니 인근 상가들은 매출이 크게 줄어 문을 닫는 가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으시려고 내일 오고 지나고 지인은 장사 되는지 알고 그래서 나가고 공항과 항구가 가까워 6허들이 즐겨 찾던 제주 지하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6허로 왁자지껄하던 상가는 중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출은 지난해 춘절에 비해 반토막. 춘절이라고 해도 특히 우리 제주도에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매출 감소가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춘절 연휴인 지난 26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를 찾은 6허는 3만 8천여 명.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체류 시간이 짧아 주로 면세점만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40% 이상을 차지했고 항공기를 이용한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로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나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행 제주 본부에 따르면 1월 제주 지역 기업 경기 지수는 67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 낮았고 지난 2013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주업이 70으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나 떨어졌고 관광 서비스업 등 비제주업도 67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린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외국인 범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의 한 번화가입니다.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은 그제 새벽 4시쯤 몽골인 유학생 2명이 지나가던 한국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은 겁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 2명을 폭행한 뒤 이를 말리는 행인 6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의 종아리를 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몽골인이라고 하던데 괜히 불안하고 안 그래도 밖에 나가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48건, 4년 만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스마트폰으로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제주 시내 한 원룸에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을 이 시스템으로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하려면 이제 외국인을 직접 그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해서 그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도주로도 있었고요. 근데 현재는 이게 모바일로 그 현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돼서 인구 대비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은 제주가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5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 목포 지역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재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동창생 등 13명은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맛과 향이 좋기로 유명한 경남의 하동 녹차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 매장을 보유한 스타벅스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커피에 밀려 고전하던 녹차가 수출로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야생 녹차밭, 싱싱한 푸른빛으로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지만 속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녹차는 커피에 밀려 지난 5년 사이 소비가 30%나 급감했습니다. 농가는 찻잎을 딸 수 있는 힘은 있어도 팔 데가 없고, 공장들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갖다가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구원투수로 가루 녹차가 나섰습니다. 가루 녹차는 말린 찻잎을 곱게 갈아 만드는데 식품 첨가용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이 말차를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걸 보고 우리 하동에도 가루차를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야 되겠다.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인 스타벅스가 친환경 가루 녹차 100톤 25억 원어치를 첫 수입했습니다. 하동 녹차는 대부분이 다 유기농업으로 전부 다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녹차연구소라는 기관에서 품질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가루 녹차는 미국은 물론 EU,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65개국 2만여 개의 커피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가루 녹차 외에도 하동 녹차는 올 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실 기업이 방문해 대규모 수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커피에 밀려 고전하던 녹차가 수출 시장 개척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네, 2월의 시작인 오늘은 아침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땐 따뜻한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5도 내외를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네,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인 뒤 차츰 풀리겠고요. 입추는 토요일부터는 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한 것은 음란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업주와 무용수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측은 공연이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일 뿐 예술이나 문화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적발된 음주운전은 27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80%, 교통법규 위반은 213건으로 142% 늘었습니다. 또 112 신고는 2,6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0%, 폭력과 절도 등 5대 주요 범죄는 66건으로 6% 늘었습니다. 운전기사 개인이 소유한 전세버스를 업체 명의로 등록해 영업하는 지입 차량에 대해 합법화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지입 차량 운전기사들이 전세버스 업체의 주주나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도록
운송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전세버스의 70%인 1,600여 대는 지입 차량이어서 안전 점검이 부실하고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확장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구자와 금능, 대정 등 도내 농공단지 3곳의 면적을 35만 제곱미터 늘리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농공단지 확장 사업은 400억 원이 투입돼 2020년까지 진행되며 단지 분양은 2021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내 영유아의 예방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영유아의 전염병 예방 접종률은 88.6%로 전국 평균 89.5%보다 낮았고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예방접종 사전 알림 문자 메시지와 우편 발송을 통해 영유아 접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도내 초중학교와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학교 사이에 영어 화상 수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어 화상 수업은 읍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1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며 특정 주제에 대해 양측 학생이 발표를 한 뒤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